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mak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 4개 부문 수상으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하하. 6873님이 화창한 아침입니다. 매일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시선 집중과 함께 하는데 김종배님 덕분에 가끔은 지인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는 게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좋아요로 인사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서울은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러게요. 어디시길래 화창하실까요? 그러게요. 저도 진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곳이라도 화창하니까 좋네요. 그죠? 네, 화창한 화요일을 즐기시기 바라고요. 어제 뭐 황사도 밀려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화창하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렇습니다. 이제 기분도 이제 좋아지는 거고요. 네. 자, 오늘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도 6873님이 잘난 척할 수 있게 삐딱하고 날카로운 분석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AS 타임 갈게요. 어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죠. 네. 박주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서 안은 이미 다 만들어졌고 지도부에게 보고하면 그 지도부 의중에 달렸다. 곧 지도부에 보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JB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냐 물었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근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좀 온도차가 있는 의견을 내서 네.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돌려치긴 한 것 같은데 반대 입장이 맞죠? 반대 입장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네.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기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렵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보궐선거 전에 저희도 이 문제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일정까지 체크를 했었죠. 일정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질풍노도의 기세로 밀어붙일 듯 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반발해서 사퇴를 하면서 갑자기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전까지 이미 성언까지 거의 마쳤다라고 했던 게 민주당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잖아요. 근데 쑥 들어갔고 그게 이제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그때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사퇴했지만 네. 이번엔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궐선거보다 더 큰 대선을 앞두고 있다면 그러면 3월 달에 민주당의 그 급변침을 그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그러지네요. 번째는 김오수 후보자는 사실은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부터 했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물론 그거는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 지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일정하게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김오수 후보자의 개인 생각일까? 아하. 아니면 소통과 조율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일까? 이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음흠. 근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직접 수사부서 통폐합을 가지고 일부 조가는 그 자체가 검수완박이다. 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몇몇 매체가 또 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뭐냐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의 내용도 참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간이 일제히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내일 청문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놨거든요. 예. 김오수 후보자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라고 답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뭐라고 그러면 질문할지도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첫 번째 주목할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는 사이에
잡겠다던 서울 집값은 못 잡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산세 특례 기준, 종부세 감면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모두 12억 원으로 한다. 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상한제를 둬서 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한다. 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TK님이 국민의힘은 벌써 대선 준비하는 것 같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그 국민의힘의 대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이전에 먼저 살필 게 있는데요. 네. 자, 민주당의 움직임인데 그 민주당은 원래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부동산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27일로 미뤘어요. 재산세 특례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그다음에 종부세 감면 대상을 9억에서 12억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위 1, 2%에게만 부과하는 방안, 이런 게 아마 이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7일로 미뤘지만 27일에 결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의총 연기 사실을 알린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말하기를 27일 정책의총에서 합의 수준이 높은 건 바로 확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를 한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정리, 일괄 발표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면 정책 내용 이전에 정책 추진의 속도와 질서가 먼저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합의 수준이 낮은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만약에 민주당 안에서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방안과 비교가 되면서 민주당의 혼선 묘사도 그는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아마 이게 먼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결국 성공 먼저 치고 나온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몇 번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지금 못 내놓고 약간의 혼선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일종의 시간차 공격을 한 거죠. 그렇죠. 선제 공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여당은 야당과 다르죠. 여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야당보다 느리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근데 사실은 이 스타트는 민주당이 먼저 끊었다고 하는 점. 그렇죠. 그죠? 네. 이 점을 고려해 놓고 본다면 과연 그러면 이게 그 여당에 갖고 있는 특성, 정부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규정 속도냐 아니면 과속이 아닌 저속이냐,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고민하는 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착시 효과인가요? 민주당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십니까?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라든지 종부세, 네네. 재산세 이제 그 대상 같은 경우도 민주당 같은 경우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완화하는 네.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은 12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좀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죠. 근데 이거보다는 자, 얼마나 지금 질서 있게 정책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먼저 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규제를 지금 여야가 다 말을 하니까 5574님 같은 경우는 결국 또 빚내서 집사랍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빚내서 집 살까를 한다 하더라도 빚내서 집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다행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집을 살 수가 있나요? 가격을 너무 놓고 비싸요. 보면 네,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되는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사 대책이 나온 바가 있죠. 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7일이 민주당 의총이라 그랬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상직 현재는 무소속 의원이죠.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으니까 이상직 의원이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횡령 혐의로. 그래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시켜달라. 꼬박꼬박 받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스타항공 직원들은 1년 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마저 횡령해서 대출조차 막혀 있는 상태인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에게는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네, 무노동 무임금 생각하면은 안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자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이 되는 일이 이제 그 가끔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봉 월액, 그러니까 총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거죠. 네. 이 연봉 월액의 40%만 받다가 3개월 뒤에는 2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직위 해제되면 봉급의 50%만 받고 3개월 뒤부터는 3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진 않네요. 이제 물론 이랬다가 무죄가 나오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또 소급해서 이제 정산을 해주긴 하고요. 네. 자, 근데 국회의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대로 다 받습니다. 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면 세비를 일부든 전부든 삭감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자체장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2016년에 백혜련 의원하고 그때 정종섭 의원이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네. 처리 당연히 안 됐고요. 의원님들 안 하셨군요. 안 네.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비 삭감 규정이 없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어허. 그래서 따박따박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금액이 얼마냐? 국회의원 세비는 기본 수당이 756만 원입니다. 월. 네. 입법 활동비라고 월 313만 원씩 받아간다고 합니다. 어허. 여기다 이제 회의 참석하고 이러면 주는 특별 활동비만 78만 원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합쳐서 합치면 얼마예요? 월 1,000. 넘죠. 하하하. 그죠? 네. 아니 구치소에 있으면서 입법 활동할 수 있습니까? 국회 나오실 특별 수 활동 있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뻔한 이야기인데 뻔한 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게 국회다. 이런 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CKJ님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입니다. 구속되면 스스로 반납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정혜원희님이 헐 왜 줘요? 그러게요. 왜 줍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이상직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어 온 문제거든요. 그럼요. 예. 이건 법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특권 내려놓기 좋아하시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예.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특권도 아니에요. 아니 왜 노동자들한테는 무노동 무임금 그렇게 이거 이제 원칙이라고 적용하면서 왜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반칙이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될까 모르겠습니다. 홍성익님이 음.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이런다는 것 언제나 개혁될까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되는 걸 좀 보고 싶네요. 근데 이거는 여론이 또 비등하면 하는 척은 또 해요. 아니 법안을 내놓고 처리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렇게 이제 여론이 이제 들들 볶으니까 네. 처리는 하지 않습니까? 네.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 관심으로 계속 볶아야 된다. 자 그러면 JB타임즈가 또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끈기 있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주유소 정신이라고. 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뉴스- 한 X만 팬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네, 그런 것도 JB가 잘하거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이미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또 추가로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울산 남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3살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여서 학대를 한 아이고.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아마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2명의 보육교사에게 지난주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네. 근데 좀 일단 이 내용을 보면 한 보육교사는 3살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서 토하게 하는 등 한 원생에게만 150차례 학대를 했다라는 거고요. 다른 교사는
아이의 입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폭행하는 등 120차례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아마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나요? 네, 그럴 오늘 텐데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졌던 게 2019년 얘기인데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이잖아요. 네.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조사를 해봤더니 원생 40명 이상이 학대를 당했고 가해 보육교사는 8명 이상이었고 원장은 CCTV로 학대 사실을 확인하는 학부모를 밀치고 메모지를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하면 조금 더 아니 국공립 믿고- 어린이집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믿고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신다는데 학대가 거의 다반사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게 다반사가 아니라 일반사라고 봐야 되는 게 아.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전체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8명이 그 가해자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봐줬겠네요. 와. 이렇게 되면 이건 가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가해 카르텔이 뭐까지 갔냐? 은폐 카르텔로 작동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경찰 처사인데 네. 자, 이 그 석 달 동안의 CCTV를 조사를 한 결과라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이 조사의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학부모예요. 학부모가 이 석 달 동안의 CCTV를 그 확보를 해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확인한 학대 정황은 28건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찾아낸 정황은 7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자 이건 부실 수사냐 은폐 수사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상식적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경찰 수사력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냐? 여기에 다른 곡절이 있는 거냐? 이걸 좀 캐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 경찰이 그래서 담당 경찰관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일단 좀 정말 궁금한 게 징계 사유예요.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지 네.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지 안 했다라면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도 또 저희가 끈질기게 파봐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데이지님이 아이들 후유증이 걱정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0853님은 제발 아이들은 건들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소식 진짜 안전하고 싶은데 이런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리는 것도 안타까운데 학대하는 어른이나 눈 감아주는 어른이나 똑같은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김정진님이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저출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해주셨는데 연결이 될 수 있네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뉴스지만 요거는 또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